정말 퇴사가 제가 원했던 걸까요? 하고 나니 허무하네요. 퇴사란. 여기 팽팽의 업무 노트를 가져왔어요. 맞아요. 이래서 퇴사를 결심했지? 완전 잊고 있었네. 업무 노트를 읽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써놓았어도 읽지 않으면 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두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박찬홍 교수님의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아무 말이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책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이 책에 관심이 생긴 건 조금 꼬리를 물어야 합니다. 저의 유튜브 절친인 편향독서님께서 홍은전 작가님의 전사들의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영상 오른쪽 위에 카드도 남겨둘게요. 이 책은 장애인 인권운동가 6분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분들과의 인터뷰를 좀 더 읽기 쉽게 정리하여 기록한 글인데요. 자서전과는 다른 또 다른 울림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선 기록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반복됩니다. 책의 서문부터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작가님은 인권 기록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요.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의 역사가 말이 되도록 하는 일이 곧 작가님의 싸움이라고요. 책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사소했던 어떤 단어가 갑자기 커다랗게 와닿는 순간을 겪을 때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이라는 단어가 그랬죠. 무언가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이 책 홍보글을 봤는데요. 제목에 기록이 들어간대요. 저자는 인권위의 상임위원이셨고 그 기간이 문재인 정부였을 때였다니 이 책은 안 읽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책과의 만남도 다 인연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저자께서 인권위 상임위원을 하시며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저자께서 날마다 남겨두신 업무노트를 기반으로 회고를 작성하셨고 그 업무노트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대상 독자는 일단 인권위에 관심이 혹은 인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권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알아야 훨씬 눈에 들어올 듯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게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올바름, 하나는 업무노트입니다. 올바름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인권위 업무 중 특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응답문을 쓰신 일들을 소개해주시는 꼭지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변희수 하사, 장애인 비하기사나 낙태죄 폐지,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같이요. 이런 사건들을 기사로 볼 때는 누가 어떤 이유로 대립하고 누가 옳은가를 고민했는데 저 스스로는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인권위 입장문을 작성하시기 위해 고심하셨던 내용, 조심하셨던 내용을 읽으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제가 가진 도덕적 잣대가 어떤지를 고민해 보니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 중 2에서 4장이 이런 내용으로 할애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꼭지들 때문에라도 정말 많은 분들께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업무노트. 이 책은 중간중간 작가님의 업무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기 형태로 작성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내용이 있죠. 업무노트를 써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업무노트를 쓰고 계신 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삼천포는 저의 업무노트 일대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삼천포에 빠지기 전에 표지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하얀색 나무 표지, 자작나무를 의미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얀색 자작나무의 의미보단 하루하루의 기록을 켜켜이 쌓아두신 걸 나이테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이란 단어를 나타내기엔 탁월한 은유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글이 섞여 있습니다. 작가님의 에세이, 업무노트, 판결문 등등으로요. 하지만 이런 글들이 폰트로, 단락으로 잘 갈무리 되어 읽는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여러모로 매력이 있는 책이에요. 이제 업무노트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저도 업무노트를 꽤 오래 써왔네요. 처음에 업무노트를 쓰게 된 건 팀장님의 업무문화 구축 덕분이었어요. 5F라고 사실, 감정, 교훈, 향후 계획, 피드백 이렇게 구성된 것이었죠. 저희 팀엔 총 6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업무노트를 썼고 5F 중에 피드백 부분은 한 사람의 업무노트를 다른 사람이 보고 피드백을 적는 거였어요. 그리고 매월 가장 좋았던 날, 가장 나빴던 날을 찾아놓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썼던 2017년 6월 가장 좋았던 날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모바일 제품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랑 젤다를 사왔다. 느낌, 디자인팀에서 모바일 제품에 관한 멋진 컨셉을 보여주었고 그걸 토대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리고 젤다는 정말 짱 재미있다. 교훈, 불편한 점의 개선과 보다 더 나은 사용성의 제공은 목적은 같아도 생각의 시작은 묘하게 다르다. 후자 쪽으로 좀 더 치열하게 생각해 볼 걸. 젤다가 짱인 이유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내 의도대로 게임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향후 행동, 아직 제품을 깊게 보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좀 더 넓게 봐야겠다. 젤다가 왜 짱인지도 팀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게임에 미쳐 있었던 나날들이었군요. 이 업무 노트의 장점은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어떤 업무,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비대면으로 피드백을 쓰면서 좀 덜 껄끄러운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느낌과 교훈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다음부터는 사실, 느낌, 피드백으로 단순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저희 팀엔 6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다들 바빠서 점점 쓰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결국엔 저와 다른 팀원 한 명만 썼는데요. 거의 둘이서만 쓰는 교환일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회사를 옮겨서 혼자 업무 노트를 쓰는데 한 일, 해야 할 일 목록, 메모로 구분해서 씁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당장 내일 할 일은 뭔지를 가장 중요하게 쓰고 느꼈던 감정이나 떠오른 아이디어, 회사 천장에 비가 새서 물난리가 난 날이나 사람들이랑 술 마시러 간 날 같은 걸 메모에 쓰죠.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대로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업무 노트가 일기에 가까운 걸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이렇게 써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깜짝 놀란 이유는 업무 노트도 글이고 그 글의 독자가 저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기로 써둔 작가님의 노트를 보면서 읽기도 재미있게 익히고 좀 더 이 당시에 일과 감정이 풍부하게 떠올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업무 노트를 읽는다는 점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빠진 적도 있고 단편적일 때도 있지만 꽤 오래 기록을 남겨둔 편인데요. 특히 혼자 쓰게 된 이후로는 이걸 찬찬히 통째로 읽어볼 일이 잘 없었더라고요. 매일 쓰는 계획만 있었고 읽는 계획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이번 리뷰를 남기려고 예전 업무 노트를 보는데 예전에 써놓은 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아이 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업무 노트를 쓰시는 분들도 앞으로 쓰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꼭 주기적으로 읽는 날을 만드셔서 저같이 쓰기와 읽기를 분리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볍게 읽으려고 잡았다가 굉장히 다양한 생각에 닿았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업무 노트를 한번 꺼내 읽을 수 있는 핑계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운 책이었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